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PC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 0.34% 하락하면서 2745.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초에서는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지지하면서 8만 8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294개로 그동안 반도체 주들이 상승하면서 소보장주들의 낙수 효과가 두드러졌고요. 하락 종목은 562개로 은행과 제약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개인은 647억 원,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담아내면서 735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홀로 2,447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0.13% 약보합으로 910.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종목은 509개였습니다. 505개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매각딜 소식에 어제 급락을 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6%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949개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6억 원, 기관은 151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홀로 115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올해만 26%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20만 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8만 1,000원을 터치했죠. 하지만 두 기업의 올해 수익률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크게 앞지른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2.9%, 하이닉스는 25.9%로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상승한 그 배경을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HBM을 선점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3를 가장 먼저 납품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 부지를 짓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요. 무려 14곳이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다올 투자증권이었는데요. 기존 19만 원에서 23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반도체 대장주 두 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전입니다. 네, 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유리 기판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의 대체제인데요. 열에도 강하고 충격과 화학적 특성에도 강합니다. 특히 높은 전기 절연성으로 기존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30%나 줄어들 수 있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필옵틱스가 고객사는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반도체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필옵틱스는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 꼽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전입니다. 네, 구리 가격이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커지는 전선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3월 들어서 일진전기는 무려 95%, LS는 29%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치솟은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등 주요 구리 생산국에서 수익성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 생산을 줄여버린 건데요. 전선을 제조할 때 구리가 원가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조성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점점 더 지금 전선주의 수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전선주들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스타거즈 백일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 반도체가 오르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한미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올랐고, 그 외에는 유로모픽이랑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순으로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도체 업체들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CDMO 쪽에서 바이넥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많이 유입되면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제주도를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과 진해역, 티웨이항공 등 LCC 업체들이 오늘 꽤 많이 올랐고요. 이전까지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이전까지는 며칠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꽤 좋지는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도체에 너무 올랐던 종목들, HBM 관련 종목들 올라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다른 반도체, 뭐 전공정 관련 종목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눈길을 조금씩 돌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워낙 차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스타거즈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장 한 줄 평을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수가 이제 50일 신고가 기록한 상태가 답보 상태가 나왔고요. 또 종목들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특정 한미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군들만 강세를 기록했을 뿐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또 대응이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군들이 움직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많이 불안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하신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주를 주시로 이제 모아졌던 수급이 쏠렸던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내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매기가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장세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저희는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작전 세워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시장이 좋던 나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루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 향후 수년간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네. 수급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보여요. 일단 최근에 수급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또 상대로 좋을 것처럼 일단 보이는 형태고요.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기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들이고 12단 HBM3E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HBM을 납품하면서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납품이 확정되거나 내지는 12단 HBM3E가 만약에 채택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HBM 시장, 미래의 HBM 시장, 차기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성장 잠재력에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당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저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단 지금 증권사들의 시장 컨센서스가 대체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 현 가격선에서 한 20% 정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라고 하는 그 목표치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20%를 넘느냐 내지는 20% 안짝에서 주가 고점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또 HBM 시장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주가가 들어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는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반기적으로 올라가지고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고점 얘기가 조금씩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경기감이 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을 찍고 만약에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실적 대비 주가가 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펀더멘탈과 실적 호전들을 감안하고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매물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와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한 번 정도 눌림이라든가 쉬어가는 그런 정도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다는 그런 맥락을 본다면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에 키 맞추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기사를 또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HBMX 증착 툴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때문에 그 엔비디아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층 적층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만 상승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이 12단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영향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 있지만 실제 수급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쪽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날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1월부터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기관 수급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좀 쏠려가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SK하이닉스는 하루 쉬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단발성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검사 장비랑 테스터 업체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수율이 낮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물량을 전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메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네. 그럼 최근에 HBM 관련주들 안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미 우량한 종목들 가는 놈이 계속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한규수 매니저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장의 수급을 일찍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장세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HBM이고 HBM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 좀 시세가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HBM 쪽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또 DRAM 가격 강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융합됐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공급 계약이라든가 또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품었다라는 그런 소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떤 기대감과 일시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실적이 따라주는 이들 종목군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크고요.
길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DRAM 가격 강세, 그리고 낸드 프레시 가격 강세, 그리고 HBM 가격 강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올해 연말까지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부장 종목군들은 어떤 기대감에 의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꺾이고 주가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거든요. 실적이 안 받추게 되면. 그래서 나머지 소부장 종목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고 있는 이들 종목이 가다가 쉬는 하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잠시 조정세를 보이더라도 가는 놈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 반도체 내에서 볼 수 있는 종목 현재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최근에 기판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8층 이상 고다층 이제 메모리 기판 중에서는 MLB 기판 중에서는 글로벌 3위 업체이고요. 국내에서는 초고다층 기판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통신용으로 많이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주요 고객사들의 AI 가속기 신규 제품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MLB 기판의 판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6월이나 7월부터 본격적인 캐파 증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스페타시스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캐파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판 업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 한미 반도체처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MLB 기판 업계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도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MLB 기판 내에서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 이스페타시스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결국에 8만 전자 뚫었고 8만 전자 일단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하이닉스 대비 주가가 이제 못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하이닉스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적 호전이라든가 재료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도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DRAM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낸드 프레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HBM을 중심으로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확정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12단 HBM3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만약에 확정되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그러니까 마하1의 성장 잠재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마하1의 고객사가 뭐 네이버가 아닌 네이버 외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고객사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더라도 말씀드렸지만 좀 멀리 보고 전반적인 장세의 어떤 상승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하1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까지 있는 삼성전자 여전히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반도체의 경유지, 유리기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리기판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는 있죠. 근데 오늘 관련주가 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오늘 특히 상한가 갔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네, 피롭틱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TGV 이제 글래스 관통 전극이라고 TGV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피롭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많이 사용했는데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럽고 그리고 좀 더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기판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MLCC라든지 반도체 칩을 실장해야 되는데 유리 기판은 기판 내부에 MLCC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얇아진 만큼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더 실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는 전력 소모량도 한 30에서 50% 최대 50%까지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의 수요가 결국에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유리기판 쪽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C랑 삼성전기가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난 2021년에 자회사 앱솔릭스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1월달 2023년 1월달에는 CES 2023에서 유리기판 실무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만큼 2026년부터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인텔도 지난해 10억 달러를 유리기판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리기판은 회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기랑 SKC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12일 날에도 제가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주제로 갖고 오면서 필옵틱스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 종목도 제가 HB테크놀로지도 제가 한번 3월 14일 날에 편입을 했었는데 HB테크놀로지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제가 항상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배터리랑 많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상용화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결국 플라스틱 기판이 대부분 유리기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년 상용화되는 시기 이전에 이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대감에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그 밖에 실리콘 기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리기판 AI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유리기판주 26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주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은 필옵틱스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상한가 간 필옵틱스를 공략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필옵틱스 공략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HB테크놀로지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의 SDI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SDI향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SKC가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좋긴 하지만 HB테크놀로지도 추가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HB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3월 12일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상한가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HB테크놀로지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포트 내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따 좀 더 자세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계속 전고체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 전고체를 사야 된다 하면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또 워낙 한고체님이시니까. 저는 일단 전고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의 성장성도 커요. 네. 성장성도 커서 유리기판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지금은 전고체 시장은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각은 안 됐죠. 근데 아까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와중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종목이 먼저 올랐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장을 주도합니다. 걔네가 먼저 많이 가고 나면 나중에 2차 전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분명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료기판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판 자체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다 보완했고 워낙에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초미세화되는 그런 공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앞으로 기존의 기판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자 이들 종목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가다가 또 쉬는 한이 있더라도 또 부각이 되고 또 모멘텀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반도체 관련 전반에 걸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시로 좀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유리기판주 내에서도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SKC가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제 SKC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TGV와 관련해서는 필옵틱스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SKC는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SKC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호재들이 좀 많아요. 일단 뭐 인텔이 일단 그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이제 이미 낙점을 했고요. 낙점 상태에서 SKC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양산 준비까지 하고 있고 미국의 공장까지도 신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뭐 변압기 가격 올라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그 SKC 같은 종목들은 동박 사업까지 이제 굉장히 동박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동박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이제 SKC에 구성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KC는 여러 가지 유리기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 쪽에서 호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시장의 변동성에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박 사업도 하고 있는 SKC 상승할 모멘텀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공급은 다운, 수요는 업. 바로 전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구리값 1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새로운 소식. 원래는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수혜주로 전선 관련주, 거기 플러스 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구리 대표적인 종목인 이구 산업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전력 케이블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전력 인프라망이 한 70%가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라고 보니까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후속주로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과정에서 전력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력 케이블의 60에서 70% 되는 원가가 바로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 전력 케이블 가격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력 케이블 가격은 지난해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전력 케이블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판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인 가온전선이나 일진전기 그리고 다른 이제 전선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오르는 상태이고요.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보다 전선 관련 종목들이 조금 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가적인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구리 가격은 앞으로도 꺾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구리 주요 생산국인 페루라든지 칠레라든지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광산을 폐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재련 업체들도 최근에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구리 재련 가동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케이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전선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선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전력 인프라 뭐 변전소라든지 송전소 관련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관련 수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전선 관련주들도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변압기보다는 전선 관련주들 변압기에 비하면 별로 오르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변압기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일단 워낙에 이제 전압기 관련주로 시세가 워낙에 많이 났습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1000%라는 그런 엄청난 시세가 나온 상태고 그 뒤를 쫓아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장주가 제일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전선주들도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충분하게 눌림 조정이 나오거나 뭐 쉬어가는 조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붙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변압기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너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은 전선주입니다.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올 때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구리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전선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좋아진 상태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과 전선 관련주들의 동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와 함께 전선, 동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탑픽일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원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까지 모두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관련 종목들의 실적을 한 번씩 찍어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가온전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가온전선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일진전기나 대한전선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의 포인트가 전선 업체들이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더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 업체들은 판가 인상을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가온전선이나 일진전기, 대한전선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지금보다 충분한 업사이드가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전선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갈 여지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 백인원 매니저의 탑픽은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한전선이었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선주들도 다 괜찮고요. 일단 저는 이제 LS 일렉트릭 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은 뭐 전선주들과 괴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발전 설비 생산 업체고 또 초과압 전력 시스템 같이 이런 기존 사업들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덜 올랐던 부분들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로 못 오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이제 거의 바닥을 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력 사업 자체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게 되면 자 LS 일렉트릭도 점진적인 꾸준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입니다. 총 8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아,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기아는 5%,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18%,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32%, 현대차도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세 종목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편입했었던 필에너지 15%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이오 1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있는 종목들 모두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30%, 나노신소재 13%,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32%, HB 테크놀로지도 18%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진 1%대 수익률, 한솔케미칼도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담았었던 고영이 7.7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니저들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이죠. 삼성중공업과 함께 필에너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필에너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정도 이제 급반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많이 올랐다 밀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오늘 필옵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필옵틱스에서 이제 분할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 상한가까지 못 갔죠. 앞으로 이제 필옵틱스의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제 무관하게 이제 필에너지는 여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흐름과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지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어서 현재 위치 약간은 뭐 옆으로 기어가건 또 내지 살짝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될 것 같습니다. 보유전력과 함께 아직까지는 좀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조선주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올해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앞으로 실적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중국 조선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 것이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상단이 막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의 하방력 경직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만 다른 대형주들은 밀리면서 주가가 밀린 건데 모멘텀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상은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물량을 고점 물량 소화해내는 과정이 나오면서 중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멀리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살아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필에너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HB 테크놀로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S 일렉트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제가 말씀드리고 3월달 내내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HB 현대 일렉트릭보다 최근에 못 갔던 이유는 북미 지역에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송전반이랑 변압기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전반 매출 비중이 큰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공급하고 있는 주력인 배전반이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배전반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송전반보다 안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력 인프라망이 북미 지역에서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나타난다라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해 7월 달에 직전 고점이 13만 7,5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LS 일렉트릭은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인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 쪽 검사 장비도 HB 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로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HB 테크놀로지는 필옵틱스 다음
제2의 필옵틱스를 찾는다라면 HB 테크놀로지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필옵틱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HB 테크놀로지가 후속 타자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매니저들 내일 돌격 내일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돌격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자, 저는 오늘 좀 시각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6G 관련주라고 하죠. 6G 관련주 중에 오늘 이노와이러스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5G, 6G 관련주들이 워낙에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시세 흐름들을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보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그런 이제 과거의 경험보다는요, 이노와이러스 주식으로 한 이 6G 관련주들의 환경 자체가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이 따라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충분하게 소외되고 빠지고 바닥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뭐 이노와이러스 하게 되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스몰셀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겠죠. 글로벌적으로 스몰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스몰셀은 이 6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 성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해 이제 4분기에서 이어서 또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350%가 증가할 정도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그 통신사들의 이제 그 신규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되면서 초고주파수 사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 시장과 로봇 시장, 자율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6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과거의 5G 시장의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 만약에 그런 환경이 이어지게 되면 또 한 번의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정도는 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장기간을 거쳐서 하락세를 기록을 해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재반 이동 평균선을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분명히 저점 찍고 재반등에 나서는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역시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 밑으로 내서 29,5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신호가 보이면서 최근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29,500원, 목표가는 3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 바이오 기자재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포 분석 전처리 공정을 자동화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적으로 세포를 세척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투명한 객체를 인식하기 좋도록 세포의 염색 처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세포 분석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거의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굉장히 길었고요. 하지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라미나워시라는 세포 분석 전처리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를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세포 분석하고 전처리 공정하는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게 되면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
라미나워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어떤 숙련도와 상관없이 결과값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중력이 굉장히 원심력에 의한 중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상을 입거나 변형이 되게 되는데, 라미나워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나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 라미나워시를 많이 채택하는 분위기이고요. 실제 주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체들 20곳 중에 18곳이 이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라미나워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라미나워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국제 표준화에 라미나워시가 채택이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매출이 껑충 뛰어날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화 채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아직까지 뚜렷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9.31%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 변동성이 큰 바이오 시장을 고려했을 때 한 4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직전 매물대인 한 5만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보시면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하신다면 크게 손실보다는 이익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점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매수가는 42,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급등주들을 중심으로 또 분석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이제 반도체 이외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뒤를 따라서 새롭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종목과 섹터들을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현재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방송 녹화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규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녹화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물론 추가적인 반등 여러 건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되는 상태고요.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뒤를 이어서 새롭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새롭게 준비하시면 좀 더 안전한 수익이 나올 겁니다.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전략과 함께 반도체 이후에 주목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규수 매니저를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와 소통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제가 압축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행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유입되면서 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순환매 차례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매일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들어가셔서 개장 전에 같이 개장을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